챌린지 시작 12일 만에 3만원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적인 전업투자를 하고 있는 터틀코인입니다. 오늘은 챌린지 12일차 세 번째 매매 복귀 영상입니다. 늘 그렇듯 매매 내용 먼저 보여드리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내역을 보시고 제가 차트에 표기한 진입 청산 자리들과 비교해 보시면 말로만 진입하고 청산하는 가짜 트레이더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10만불 챌린지 세 번째 매매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이후 약 5일 동안 총 9번의 매매를 진행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부분에 들어간 롱 포지션을 이 부분에서 반익절을 날렸는데요. 그 이유는 매물대의 저항, ABC 반등 이후 하락의 가능성,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반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물대는 이 고점에서 형성된 이 매물대인데요. 이 매물대의 저항을 정확히 받고 꼬리를 달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첫 번째 근거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인 ABC 반등 이후 하락의 가능성은 뭐냐면 이 저점부터 이렇게 A, B, C가 진행이 되고 이 C파가 대략 이런 식으로 익스펜딩으로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반익절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매매는 이 부분에서 잡은 롱 포지션을 여기서 모두 익절을 날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때 들어갔던 롱 포지션의 근거인 상승 추세가 여기서 이탈 컨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부분에서 익절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익절을 날렸냐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재차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여기서 하락이 되긴 했지만 얼마 차이가 안 나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말아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갱신하기 전까지는 이탈이 컨펌이 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이 부분에서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포지션은 숏 포지션을 진입했는데요. 진입가는 68,270.1에 진입했고 손절 라인은 68,445에 걸어뒀습니다. 진입 근거는 첫 번째 상승 추세 이탈 이후 리테스트 무빙, 두 번째 5분봉 더블 하락 다이버전스, 세 번째 작은 상승 추세 이탈, 네 번째 손익비, 이렇게 네 가지 근거로 포지션을 진입했는데요. 첫 번째 근거부터 살펴보면 이 상승 채널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두 개의 채널 중 가장 완만한 채널의 하단 추세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탈이 되었다고 판단을 했고 숏 포지션을 오픈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히 이 부분에서 진입할 근거는 찾지 못했었고 이렇게 채널에 재진입하지 못하고 비비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가 하락했기 때문에 첫 번째 근거로 상승 추세 이탈 이후 리테스트 무빙을 근거로 채택하였고 두 번째로 5분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더블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상승 추세 이탈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 작은 상승 추세가 이 부분에서 이탈되었다고 판단해서 근거에 추가했습니다. 네 번째는 늘 그렇듯 손익비를 근거로 추가했습니다. 나름 그래도 잘 잡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아쉽게 손절이 나갔습니다. 여기서 손절한 이유는 이 정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손절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포지션 역시 숏 포지션인데요. 진입가 68,962.7, 손절 라인 69,435.3 이렇게 진입을 했고 근거는 첫 번째 상승 추세선 리테스트, 두 번째 5분봉 하락 다이버전스, 세 번째 손익비, 이렇게 세 가지를 근거로 숏 포지션에 진입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또 한 번 저항을 받은 모습을 포착했고 두 번째로 5분봉 더블 하락 다이버전스, 이 부분이랑 되게 근거가 비슷하죠. 이렇게 보시면 RSI 고점은 낮추고 가격의 고점은 올리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 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꼬리를 달고 하락했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숏 포지션을 진입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다섯 번째 포지션 역시 손절이 나갔는데요. 그 이유는 이 고점일 줄 알았던 부분이 갱신되면서 손절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손절이 나간 직후에 한 번 더 숏을 진입했는데요. 진입가는 69,351.7, 손절가는 69,574, 근거는 첫 번째 상승 추세선 리테스트, 두 번째 15분봉 하락 다이버전스, 세 번째 손익비, 이 세 가지 근거로 한 번 더 숏 포지션을 트라이했습니다.
첫 번째 근거인 상승 추세 리테스트는 이렇게 손절이 나간 직후에 한 번 더 꼬리를 달면서 리테스트 무빙을 보여줬고, 두 번째 근거인 15분봉 하락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RSI 저점은 낮추고 가격 저점은 올렸기 때문에 근거로 추가했습니다. 다행히도 비트코인이 하락해주면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짚고 가야 할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점은 뭐냐면, 제가 첫 영상에서 보여드린 매매 원칙에서 진입 근거에서 채널과 추세선 디테일 두 번째 보시면 리테스트 무빙에서 진입할 때는 추세가 가속되는 상황에서의 리테스트만 진입한다. 그래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익비가 점점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상승 채널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이렇게 움직임을 이어가다가 이 부분에서 이탈이 진행되고 리테스트 무빙 이후에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리테스트 무빙을 근거로 숏 포지션을 오픈할 수 있는데요. 제가 왜 매매 원칙에 추세 가속에서의 리테스트만 근거로 채택했는지 말씀드리면, 이 리테스트도 분명 좋은 근거지만 이 리테스트가 이 부분이 고점이 아니라 이번 매매처럼 이렇게 조금씩 고점을 갱신하면서 이 다음에 하락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진입을 한다면 여기서 손절이 한번 나가고, 이때 진입을 해도 여기서 손절이 한번 나가고, 이때 진입을 해도 여기서 손절이 한번 나가기 때문에 짧은 손절이지만 여러 번의 손절로 인해서 꽤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거로 채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 가속에서의 리테스트는 어떤 말이냐면, 같은 채널인데 상방 이탈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상방 이탈이 진행되고 리테스트 무빙 이후에 쭉 상승하는 그림입니다. 이 리테스트에 진입하는 거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손절 라인이 여기겠죠? 손절 라인이 여기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손절 라인이 점점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나중에는 손절을 해도 이만큼의 익절 분량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도 수익이 될 수 있는 되게 바람직한 그런 매매 근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만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보시다시피 꽤 큰 수익을 안겨준 근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해볼까 합니다. 리테스트 무빙에서 진입할 때는 추세가 가속되는 상황에서의 리테스트만 진입한다.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리테스트 무빙에서 진입할 때는 추세가 가속되는 상황에서의 리테스트를 위주로 진입하고, 역추세로 이탈한 이후에 리테스트 무빙을 근거로 진입하는 포지션은 최대 3번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매매 원칙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횟수 제한을 둔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연속된 손절을 방지할 수도 있고, 이번처럼 큰 수익 또한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째 매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잡은 숏 포지션을 여기서 반익을 날렸는데요. 근거는 첫 번째, 분봉 상승 다이버전스. 두 번째, 매물대. 세 번째, ABC 하락 이후 재상승 가능성 고려. 첫 번째 근거부터 보면 1분봉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었고, 이렇게 전 고점들에서 오는 매물대가 약하지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고, ABC 하락 이후 재상승 가능성 고려는 임펄스 모양보다는 이 비파의 되돌림이 강력해서 ABC로 하락하고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반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9번째 매매인데요. 이때 잡은 포지션을 여기서 반익을 한번 하고 두 번째로 또 반익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1시간봉 스케일에서 보면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장인데요. 이런 강력한 상승에서는 보편적인 382 되돌림을 주지 않고 236 정도의 되돌림만 주고 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무빙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피보나치 236 되돌림 부근에서 반익절을 한 번 더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나머지 포지션은 아마 382 되돌림 부근이랑 매물대가 겹치는 자리인 이 65K 부분에서 완익을 하거나 분할익절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매물대를 여기서 강력하게 돌파하고 가파르게 내린 이후에 여기서 재차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쯤에 왔을 때 움직임을 보고 숏 포지션을 그대로 홀딩할지 아니면 롱 포지션을 스위칭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매매 복귀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비교적 좀 짧은 편인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율로 따지면 총 11번의 숏 포지션을 들어갔고 6번의 롱 포지션을 들어갔습니다. 상승장이라 번 게 아니라 반대로 상승장에 불리한 숏을 쳐서 수익을 낸 셈인 거죠. 현물을 하거나 물타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상승장이라서 벌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손절이 짧은 역추세 매매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장에서든지 대응만 잘하면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여튼 상승장이라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적당한 무게의 가벼운 공과 쇠공으로 저글링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으로 고래버리지 물타기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1만 불 이상 시드로 챌린지 시작을 공표하고 매매 내역을 전부 까면서 매매 진입 근거, 손절 근거, 익절 근거를 저처럼 명확하게 알려주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소리 톤이 조금 억지 텐션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부방에서 유튜브 영상이 다 좋은데 너무 지루한 톤으로 말한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조금 텐션을 올려서 촬영해봤습니다. 트레이딩도 피드백을 거듭하여야 더 좋은 매매 원칙과 대응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유튜브도 피드백을 거듭하면서 꾸준히 키워나가 보려고 하니까요. 댓글로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